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자, 오늘은 강동구 천호동 일대 재개발 구역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천호동은 과거 이 뉴타운 시절부터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현재 뉴타운 사업지 내의 재개발들이 한 절반 이상은 해제가 됐고요. 이 때문에 정비가 많이 늦어졌죠. 자,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입지인데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오히려 도심과 거리가 더 먼 고덕동보다도 가격이 한참 밀리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당히 많은 신규 재개발 구역들이 지구지정되면서 이 일대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에서 주목해야 될 만한 사업장들을 몇 군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은 신축급 주상복합이나 아파트의 가격은 한 14, 15억대 정도로 현재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금액선에서 제가 봤을 때는 1, 2억 정도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입지에 비해서 가격대가 너무 많이 눌려있다는 판단이 좀 들어요. 천호 레미안 강동팰리스 같은 주상복합 단지도 현재 실거래되는 금액대가 14억 후반대 정도. 그리고 이편한 세상 강동 프레스티지 1, 그리고 밀레니엄 중흥 엑스클래스. 여기가 어디냐면 3구역과 1구역으로 지금 지어지고 있는 단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지들이 현재 아직까지 입주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입주가 완료되고 실거래가 찍히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무리 없이 15억대 이상은 가겠지만 이 정도 금액대도 입지에 비해서는 조금 낮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한 16억에서 18억대 정도를 목표 금액으로 해서 많이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주변 정비만 지금 잡혀있는 이 계획대로 마무리만 돼준다면 사실 고덕 정도의 가격은 충분히 갈 법한 입지라고 봐요.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 일대가 부족한 게 이제 학군이라던가 이 정비에 대한 깔끔한 시설들,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편이고, 그에 비해서 장점은 5호선과 8호선을 통해서 잠실이라던가 강남권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정비가 완료되면 이제 강동구 고덕동하고는 어느 정도 어깨를 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현재 정비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를 보면 재개발, 민간에서 하는 사업이죠. 그리고 공공재개발, 공공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그리고 모아타운까지 정말 많은 종류의 정비 사업들이 혼재되어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 지역들의 특징은 뭐냐면 전반적인 노후도가 모든 구역들에서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따가 노후도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면 지금도 이미 30년 기준 노후도를 전부 다 8, 90%까지 다 채운 구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의 종류를 본인 구역의 입맛에 맞게 계속 바꿔가면서 재추진을 언제든지 할 수 있을 정도의 노후도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역들도 대부분 재개발입니다. 모아타운 사업으로 추진하는 데는 이 위쪽에 천호 모아타운 한 군데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입지가 가장 좋은 데를 꼽아보자면 아무래도 한강변이면서 또 역과의 거리도 굉장히 가까운 천호동 A1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A1 구역은 그 안에도 1과 2 두 개 구역으로 나뉘어서 A1-1은 공공재개발, 현재 주민 설명회 단계까지 갔고요. A1-2 여기는 신통기획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천호 문구 안구거리가 있었던 그런 구역인데, 이 문구 안구거리가 2000년대 초반비해서는 정말 많이 이제 쇠퇴해가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상권으로서 자리 잡아서 여태까지 재개발 진행이 안 됐었는데 상권이 거의 이제 뿌리 뽑혀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여기 일대 뒤쪽 골목들은 정말로 정비가 시급할 정도의 노후도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들이 지금 정비 시급성 측면에서는 빠르게 진행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세부 구역들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보면 일단 선호 3-1 구역이 있습니다. 자, 천호역 기점으로 이제 동쪽 라인들의 3구역이 1, 2, 3 이 세 개 구역으로 나뉘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세 군데 전부 다 지금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3-1 구역도 지금 신통기획인데 신통기획안만 수립되어 있는 상황이고, 3-2 구역도 정비구역 지정, 3-3 구역도 정비구역 지정.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조합 설립 인가까지 간 구역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노후도 다시 한번 보면 노후도가 일단은 3-1, 3-2, 3-3 모두 다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30년 기준에서 60%가 법적 기준인데 전부 다 아득하게 뛰어넘어버린 그런 상황이고요. 전부 다 이제 단독주택, 필지 면적이 3, 40평대밖에 안 되는 단독주택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구역들이에요. 근데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신통기획을 접근하기는 좀 어렵겠죠. 왜냐면 신통기획과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낀 갭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투자 금액으로는 최소 4억대에서 6억대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갭 투자 노리실 분들께서는 여기 있는 민간 재개발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2, 3-3
이 두 군데도 상당히 입지가 훌륭합니다. 천호역과의 거리도 그리 멀지가 않고요. 또 강동역과의 거리도 그리 멀지 않은 구역들이에요. 그래서 3-2, 3-3 그리고 천호 8구역 여기는 이제 조합 설립 인가까지 난 구역인데 이 세 군데를 노려보시는 게 갭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겠어요. 근데 이 동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 노후도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노후도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다세대를 못 지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접도라던가 토지 면적이 너무 작고 분양성이 많이 안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세대가 없다는 얘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할 만한 물건 찾기가 쉽지는 않겠다. 그래서 이 동네 관심 있어서 재개발 하나 묻어두고 싶으신 분들은 수량 자체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 발품 많이 파셔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3-2, 3-3, 천호 8 제촉지구 위주로 해가지고 한번 발품 팔아보시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입지가 제일 훌륭한 A1, A2 구역 여기 같은 경우는 묻어두더라도 토지거래 허가로 거주하면서 묻어두더라도 어느 정도는 승부를 볼 수 있을 법한 구역으로 저는 봐요. 왜냐면 그 사업성이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인데 천호 A1 구역들은 지금 현재 용도 지역이 이미 3종과 준주거로 구성되어 있어요. 대부분 3종이거든요. 그러니까 2종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3-2, 3-3, 3-1 여기는 종상향을 무조건 해서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천호 8 제촉지구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 그러니까 상업지역에서 지어지는 아파트는 건폐율이 쾌적하게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건폐율이 높아서 이 쾌적함이 일반 판상형 아파트에 비해선 조금은 떨어진다는 단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업성 측면과 쾌적함 측면 두 군데를 다 잡은 게 천호 A1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합원 수의 비중이 사실 단독 조합원이 모든 사업장에서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사업성은 굉장히 훌륭하리라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조합연별 대지 면적 비중 역시도 거의 80-90%가 사실은 단독 조합원 위주로 거의 대부분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천호 A1-1 구역 수지 분석 샘플링을 한번 해봤는데 여기가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구역들 중에서는 가장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제가 샘플링을 한번 해봤어요. 자, 천호 A1-1 구역 같은 경우는 공공재개발로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서 이 원안이 공개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작년도 기준에서 나와 있는 이 원안을 참고해서 제가 한번 샘플링을 해봤고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미 3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별도의 종상향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용적률과 더 높은 층수를 적용받기 위해서 일부 종상향을 신청해서 적용을 받았고요. 그래서 전체 적용되는 용적률은 355%라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용적률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임대주택 비중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연면적 대비해서 대충 한 10% 정도, 임대주택 비율이 한 10% 정도 내외면 일반적인 재개발과 그리 차이 나지 않는 임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임대주택 세대 규모가 한 84가구 정도 예상이 되어 있고 조합원 분양 물량을 제가 한번 추산을 해보니까 조합원들 중에서 대략적으로 한 40평대 이상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통건물 조합원분들의 1+1까지 감안하면 총 조합원 물량이 350개가 채 안 됩니다. 그러면 일반 분양 세대로 최소 5구 사이즈로 300개 이상을 뽑아낼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사업성이 계산이 되더라고요. 자, 이 동네 분양 얼마에 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광진구 한강변 끝자락에서도 평당 4-5천대 이상 충분히 부르는데 여기도 5천대는 무리 없이 소화가 되는 지역이라고 봤습니다. 물론 지금의 분위기라면 5천이 아니라 평당 6천대까지도 불러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기준으로 주변 시세 감안해서 평당 한 5천만 원 정도 수준의 일반 분양을 해서 5구 사이즈를 한 13억 중후반대 정도 분양한다라고 가정을 해봤고요. 그에 비해서 조합원들은 분양을 굉장히 저렴하게 받아가는 것으로 감안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가의 한 60% 수준이니까 5구는 8억 2천대 그리고 84는 10억 2천대 굉장히 저렴하죠. 주변 시세 대비해서 한 5-60%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분양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봤어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여기는 40층으로 현재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공사비 좀 높게 생각을 해야 될 거고 평당 건축비 900 잡아가지고 대충 계산을 해봤더니 전반적인 사업성 비례율이 140%가 넘어가는 수준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이거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강변에 있는 아주 좋은 입지들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렸던 데가 마포 용강동이라던가 아니면 노량진동이라던가 이런 아주 훌륭한 입지의 한강변들은 어느 정도의 노후도만 차서 진행만 돼준다면 사실 사업성은 끝내주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이 천호동 일대가 10수년 동안 정비 사업을 추진하다가 멈춰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입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입지에 비해서 주변 아파트 값이 상당히 아쉽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강변 공공재개발과 신통구역은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 충분하고 넘치는 사업성이 계산이 되더라고요. 또
또 이제 공공재개발과 도심복합사업 같은 공익성을 지닌 사업들도 분양가 상한제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남 3구에 속하지 않은 강동구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반사 효과로 높은 분양을 때릴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사업성이 계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3-1, 2, 3 이런 구역들의 계산을 한번 제가 해보니까 이 구역들의 단점이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이 구역들의 단점이 뭐냐면 개별 대지의 면적들, 각 구역들의 면적들이 조금 작은 단점이 좀 있어요. 그 면적들이 어느 정도냐면 대지 사이즈만 보면 6,000대에서 한 7,000평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단지로 조성할 수 없다는 단점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점은 다 훌륭해요. 그런데 5, 6,000평대 되는 대지 사이즈에다가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일부 기부채납이 들어가는 거 감안하면 이 규모에서 나오는 경제가 조금은 부족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3종으로 지금 돼 있는 천호 A1-1구역과 A1-2구역을 노려보시는 게 보다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반지하도 뭐 6억대 이상 나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큰 금액을 몸테크하면서 묻어둔다라고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자, 이런 분석을 통한 훌륭한 매물들에 대해서 소개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또 오프라인 강의 때 이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제가 분석을 이미 해놓은 훌륭한 구역들을 또 오픈해 드리니까 미리 예약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토요일에 뵙겠습니다.